안녕하십니까? 차수 축소 모델링 활용 방안을 발표하게 될 메속스 코리아의 김종남입니다. 먼저 오늘 소개될 주요 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중간 오른쪽 부분에 제덴진 블레이드의 하이 피델리티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외기의 온도와 압력에 대한 조건에 대한 입력 컴포넌트, 그리고 제어 컴포넌트도 있습니다. 이 하이 피델리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만 시뮬레이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로 어떤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이나 테스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이 피델리티 모델을 인공지능 기반의 롬 모델로 대체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이 피델리티 모델을 리듀스 오더 모델로 대체함으로써 주변의 온도, 압력, 그리고 쿨링 온도에 따른 이 블레이드의 변형, 최대 변이를 제대로 예측한 그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 피델리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어떤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컨트롤 디자인, 그리고 하드웨어 인드로프와 같은 리얼타임 테스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이 하이 피델리티 모델을 리듀스드 오더 모델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리듀스드 오더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어떤 속도적인 부분, 정확성, 그리고 해석성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최적의 모델을 찾는 그런 어려운 점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매틀랩 플랫폼에서 이런 하이 피델리티 모델을 대체하기 위한 롬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듀스 오더 모델은 모델 베이스 디자인의 시스템에 통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모델 베이스 디자인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설계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시작으로 해서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각 컴포넌트를 디자인한 이후에 구현하고 시스템 통합 이후에 검증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는 부분은 시스템 디자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여기서도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분야를 또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컴포넌트 모델링에 사용되는 겁니다. 즉 기존의 어떤 이 시스템 컴포넌트를 대체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경우는 인공지능이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알고리즘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컴포넌트 모델링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리듀스 오더 모델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리듀스 오더 모델링이라 하면 컴퓨터 모델의 연산의 복잡도를 줄여주는 기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의 복잡도를 줄여줌으로써 시뮬레이션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연산의 복잡도를 무조건 줄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만족하는 정확도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연산의 복잡도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제덴진 블레이드의 하이 피델리티 모델을 리듀스 오더 모델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런 리듀스 오더 모델로 대체함에 따른 피델리티와 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래프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리듀스 오더 모델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이 피델리티 모델에서는 어려웠던 시스템 레벨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얼타임 테스팅, 하드웨어 엔도르프와 같은 리얼타임 테스팅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예측과 최적화가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럴 때는 모델의 예측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트롤 디자인에도 사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무엇보다 시뮬레이션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코너 케이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리드스토어드 모델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롬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비선형을 이제 선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유한요소 해석의 모델을 좀 더 추상화된 레벨의 시뮬링크나 신스케이프와 같은 물리 모델링 도구로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리드소더 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요하게 소개드릴 예제가 되겠는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제트엔진 블레이드의 하이피델리티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외기 온도와 압력에 대한 외기 조건, 그리고 여기서 제어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제어 컴포넌트는 요 제트엔진 블레이드를 사용해서 냉각을 시킵니다. 하지만 제트엔진 블레이드의 변이를 일정한 범위 내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게 하면서 이 블레이드를 사용해서 온도를 냉각시키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하이피델리티 모델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블레이드의 변이를 알아내는지에 대한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과도 열 방정식을 통해서 이 블레이드의 열의 분포도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구조 방정식을 통해서 변형, 그리고 각 지점의 최대 변이, 이런 부분을 알아낼 수 있게 됐는데요. 문제점은 이런 하이피델리티 모델의 경우 시뮬레이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또는 테스팅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런 하이피델리티 모델을 롬 모델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기반의 롬 모델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인공지능의 개발 워크플로우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AI 모델링 단계, 그리고 AI 모델을 시스템에 통합하고 검증하는 단계, 그리고 배포해서 사용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작년 12월 달에 이런 롬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앱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다 손쉽게 롬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 롬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앱을 통해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셋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이피델리티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롬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해서 이미 기컴퓨그된 템플릿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의 롬 모델을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성이 된 롬 모델을 시뮬링크 시스템에 통합하거나 또는 FMU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외부에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각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롬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는 어떤 실제 물리 시스템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피델리티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후자의 하이피델리티 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롬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어떤 이 다양한 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얻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다양한 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셋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롬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 ZNG 블레이드의 최대 변이를 알아내는데 사용되는 입력 피처는 외기의 온도와 압력, 그리고 쿨링 온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하이피델리티, 이 롬 모델의 출력은 이 ZNG 블레이드의 최대 변이에 해당되는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이피델리티 모델과 리듀스 오더 모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ZNG 블레이드의 하이피델리티 모델입니다. 그리고 리듀스 오더 모델러의 하이피델리티 모델을 입력으로 받게 되면 이러한 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뉴 세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제 하이피델리티 모델에서 롬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입출력, 그리고 시뮬레이션 입력 등에 대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피델리티 모델에서 이런 시그널을 지정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셨다면 그 다음은 다양한 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이제 세팅하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뮬레이션의 입력 시그널은 외기 온도와 압력, 그 다음에 쿨링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 최대값을 지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랜덤하게 샘플을 발생하게 할 것이고요. 여기서는 200번의 랜덤한 어떤 데이터를 생성해서 시뮬레이션의 조건으로 삼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분포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조건을 설정하신 이후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외기의 온도와 압력, 쿨링 온도에 따른 하이피델리티 모델의 이 최대 변이를 나타낸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개의 값들은 이제 롬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될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이제 변이에 대한 값은 롬 모델의 출력, 레이블 값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롬 모델을 만드는 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태틱 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룩업 테이블이나 커브 피팅, 서피스 피팅 같은 방법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롬 모델을 만드는 데는 LSTM이나 유로 스테이트 스페이스, 그 다음에 난리니어 ARX 모델 등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이나믹 모델의 경우 모두 롬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앱에서 이러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롬 모델을 만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예로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LSTM 기반의 롬 모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TM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메모리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오는 입력뿐만이 아니라 스테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값이 같이 반응을 해서 이제 출력을 내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시스템을 모델링 하는데 적합한 네트워크 구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LSTM 기반의 롬 모델을 만드는 이제 과정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모델에 LSTM 네트워크를 이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롬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실험 관리자라는 이제 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되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는 뭐 샘플 레이트, 뭐 히든 레이어, 히든 사이즈, 그다음에 넘버 오브 레이어 등의 어떤 값을 여러분이 변경하셔서 LSTM 기반의 롬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을 다 완료하시면, 그리고 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각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에 따른 이제 롬 모델을 직접 이제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이블이 나타난 거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에 따라서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조합에 따라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 예측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는 롬 모델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학습하는 일련의 과정이 다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컴피그된 템플릿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트레이닝 펑션의 에딧 버튼을 누르시면 이 템플릿,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학습하는 데 사용됐던 템플릿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구조를 보시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의 다른 파라미터 값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일일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기 컴피그된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세팅만 하시게 되면 그 세팅에 따른 리듀스 오더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 기반의 롬 모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사실은 다이나믹 시스템을 설계하고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스테이트 펑션과 아웃풋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이런 스테이트 펑션과 아웃풋 펑션을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크리에이트 모델에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지정하신 이후에 이제 롬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셋을 지정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런 실험 관리자 앱으로 이어지게 되겠고요. 연결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 기반의 롬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에 따라서 롬 모델을 학습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는 롬 모델,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 기반의 롬 모델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미 컴피그된 이런 템플릿을 사용해서 롬 모델을 스테이트 스페이스 기반의 롬 모델을 만드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모델을 학습하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롬 모델을 만드셨다면 이 롬 모델을 시뮬링크 시스템에 통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블록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 모델을 시뮬링크 시스템에 통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덴진 블레이드의 하이피델리티 모델을 오늘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 기반의 롬 모델, 그리고 LSTM 기반의 롬 모델을 만든 그 내용을 시뮬링크 시스템에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입력 데이터, 그리고 하이피델리티 모델의 출력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롬 모델의 입출력에 대한 전처리, 후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LSTM 블록의 내부를 보시게 되면 이미 학습이 된 롬 모델을 저렇게 블록에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 역시 이미 학습이 완료된 이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 기반의 롬 모델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링크 기반의 롬 모델을 통합한 이후에 시뮬링크 시스템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결과를 보시면 뭐 크게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요. 여기서는 LSTM 기반의 롬 모델이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 기반의 롬 모델보다 조금 더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관점은 이제 시뮬레이션 속도적인 관점이 되겠는데요. 시뮬레이션 속도 관점에서는 이제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 기반의 롬 모델이 훨씬 더 빠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 기반의 롬 모델이 이제 하이 피델리티 모델에 비해서 이제 100만 배 정도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하이 피델리티 모델을 이제 롬 모델로 대체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렌진 블레이드의 하이 피델리티 모델을 이 내부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이 피델리티 모델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드소더 모델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하이 피델리티 모델은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PD 툴박스를 이용한 편미분 방정식을 그 해를 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리드소더 모델의 내부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뉴럴 스테디 스페이스의 모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단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를 여기서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뉴럴 스테디 스페이스의 롬 모델을 지정해서 이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계신데요. 외기 온도, 압력, 그리고 쿨링 온도에 따라서 이 롬 모델이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블레이드의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뮬레이션 시간이 빨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롬 모델을 만드셨다면 다양한 타깃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해서 코드 생성해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텔 CPU나 ARM 프로세서 그리고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해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다른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제너럴한 C 코드를 생성해서 타겟 하드웨어에 대한 디펜던시 없이 코드를 생성해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너럴 C 코드를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럴 스테디 스페이스 모델에 대해서 시뮬링크 코더를 사용해서 제너럴한 C 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시뮬링크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앱을 여시고 간단한 코드 생성을 위한 컨피그레이션을 지정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롬 모델에 대한 C 코드 생성이 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부분은 코드 생성에서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배포하고 그 다음에 이 플랜트 모델은 롬 모델로 대체한 이후에 역시 코드 생성에서 리얼타임 컴퓨터에 이제 배포한 이후에 인베디드 디바이스와 리얼타임 컴퓨터를 서로 입출력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연결하게 되면 이제 리얼타임의 하드웨어 인더루프에 대한 테스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하드웨어 인더루프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시뮬링크 리얼타임 앱을 사용해서 스피드 고트와 같은 리얼타임 테스팅 장비에 롬 모델을 배포해서 시뮬레이션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리얼타임 테스팅 장비의 커넥션을 이제 형성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Run on Target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시스템 모델이 이 리얼타임 컴퓨터에 배포가 돼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이런 이 겟엔진 블레이드의 최대 변이를 이제 알아낸 결과, 즉 리얼타임 테스팅의 어떤 예측 결과를 이제 보고 계십니다. 이런 롬 모델을 이제 뭐 배포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C코드를 생성해서 리얼타임 테스팅 장비에 배포해서 하드웨어 인터프와 같은 리얼타임 테스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뮬링크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FMU 이제 블럭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드파티 툴에 이런 롬 모델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이기 때문에 해당 인공지능 모델을 원엑스와 같은 어떤 오픈 프레임워크로 내보내서 그 모델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방법의 롬 모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뭐 스피드 관점, 그 다음에 해석성 관점, 그 다음에 트레이닝 스피드, 해석성, 그 다음에 추론 속도, 모델 사이즈, 그리고 정확도 관점에서 두 모델을 이제 비교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론 속도와 모델 사이즈 관점에서는 뉴럴 스티디 스페이스 기반의 롬 모델이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 사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스바루 같은 경우에는 뉴럴 스티디 스페이스 기반의 롬 모델을 만들어서 서드파티 1D의 해석 모델을 대체하게 함으로써 해당 모듈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간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 변압 제어 시스템의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Reduced Order Modeler라는 앱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방법의 롬 모델을 만드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롬 모델을 만들게 됨으로써 기존의 이제 서드파티 툴의 해석 툴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특히 이제 시뮬레이션 속도 때문에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떤 이 시스템 레벨의 시뮬레이션이나 하드웨어 인터프와 같은 리얼타임 테스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리듀스 오더 모델을 통해서 어떤 리듀스 오더 모델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